첫 월급이 83만 원인데 이게 네. 실수령액이 아니고요. 실수령액은 70만 원대였어요. 계속 책을 읽었어요. 네. 경제랑 재테크 코너의 책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쓰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삶을 바꾸는 게.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오늘 한국사람 코너에는요 전략왕 정약용님을 모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유튜버시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부업 관련한 얘기를 많이 올리시거든요. 저도 최근에 파이어책을 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책 있잖아요, 이 머니 체인저, 이걸 정말 열심히 자세히 다 읽었습니다.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략왕 정약용 채널을 운영하는 문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뭐 많이 배워야죠. 아니 뭐 보시기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이제 일을 하셨을 때 뭐 월급이 85만 원이다 그런 거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105만 원짜리로 옮기셨는데 거기는 그래도 주말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 다 겪으시면서 혹시 뭐 경제적 자유를 난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강렬하게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제가 네.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 않고요. 네. 원래 이번 생을 사실 포기했었어요. 아 정말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 아버지가 보증을 잡으셔가지고 아이고, 네네. 네, 집이 망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보험사에 대출 받으셔가지고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었어요, 집안이. 근데 왠지 근데 그 옛날에는 뭔가 보증을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네. 제 인생에서는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겠다. 네. 이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이제 건강한 레버리지는 써야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 모르니까 네. 그냥 이번 생은 포기하고 어차피 나는 이제 돈으로 뭔가 될 건 아니니까 네.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나중에 예대를 가게 되죠. 예, 네. 예대를 가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도 영상 파트에서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책에 나오다시피 첫 월급이 83만 원인데 이게 네. 실수령액이 아니고요. 실수령액은 70만 원대였어요. 그럼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물가가 조금 쌌겠지만 그거를 먹고 살 수 있었나요, 근데? 없었죠. 근데 대신에 이제 70만 원 정도 받을 때는 인턴이었는데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구명시지 않았다. 이거네요, 그냥. 네. 네, 먹고 자는 건 괜찮은데 3개월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한 곳이 이제 네.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실수령액으로는 107만 원이었고요. 한 달에 뮤직비디오 작업을 6건 이상 하면 네. 한 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줬어요. 오, 네, 예. 보통 이제 8건 정도 했으니까 그럼 30만 원 더 받는 거죠? 한 20만 원 더 받아가지고 네. 한 127만 원의 월급을 네.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자유는커녕 나는 이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건 아닌데 이건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거죠. 굉장히 파이팅하면서 충성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네, 파이팅 선배. 예. 그 선배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차 타고 갈 때 네. 그래서 선배는 도대체 지금 5년간 얼마 모았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3천. 예. 3천만 원 모았다고 해가지고 네. 이건 아닌데 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 네. 집값이 되게 비쌌거든요. 5년간에서 3천이면 뭐 10년에도 한 6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진짜 아닌데 이건 아니다. 이 길은 아닌데 그럼 네.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로 가야 되냐. 그러게요. 예, 어떤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어떤 길로 갔냐면 그럼 내가 이제 월 소득을 일단 높여야겠다. 네. 일단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일단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많이 버는 거. 일단 벌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서는 많이 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영상이라는 게 제작 파트가 있고 기획 파트가 있잖아요. 네. 보통 다른 회사에서 클라이언트한테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해서 일을 따오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더 세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는 업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획 파트로 가야겠다. 네.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음반사가 클라이언트니까 네. 이분들은 밤이나 주말이나 잠을 안 자. 언제 자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도 연락 오고 밤에도 연락 와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의 업계 상황은 모릅니다.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클라이언트가 공무원인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이 클라이언트인 영상을 만드는 곳으로 네. 이직을 해서 네. 거기서 기획 파트, 각종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공서에 일을 따로 다니는 기획 파트의 일로 전환을 한 거죠. 이직을 해서. 그러면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지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퇴근 후에 연락이 안 오고 네. 첫 번째는 주말에 쉴 수 있다. 네. 이것만으로 저한테는 경이로웠어요. 이럴 수 있구나. 세상 주말 일을 안 하다니. 네, 주말에 일을 안 할 수도 있구나. 잘 수 있구나 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로는 아직 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지니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여유 시간이 좀 있어야지 딴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유 시간에 이제 서점에 가서 검증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낸 책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한번 시도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야겠다. 서점에 가가지고 점심시간마다 계속 책을 읽었어요. 네. 경제랑 재테크 코너의 책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쓰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삶을 바꾸는 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그거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외국 저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직장에서의 월급은 적은데 직장 외의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예요. 수익 파이프라인을. 네. 그러니까 부업이나 사이드 잡을 통해 가지고 예. 혹은 기고크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작은 일들을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얻은 소득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자산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네. 삶을 바꿀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다. 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삶에 적용해가지고 실행해보자. 그렇죠. 이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회사 후에 창업을 한다. 이거의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고 느꼈어요. 엄청 크죠. 네. 저는 리스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리스크가 0에 가까운 것들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매우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퇴사 전에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부업을 통해서 소득이 월급 이상으로 되면 그때서야 퇴사를 해볼 수 있을까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부업을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업이 활성화돼서 다양한 부업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뭐 배달 알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없었으니까. 중국집 알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있었는데 네.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뭐 쿠팡 같은 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배달 알바를 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애초에 쿠팡이 없었으니까 10년 네. 전이니까요. 예, 10년 전. 부업으로 어떤 걸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이 영상을 만드는 걸 했잖아요. 네. 그 영상을 이 회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런 데를 그 퇴근 후에 못 받으니까 네. 개인들한테 혹은 아주 작은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 의뢰받아가지고 퇴근 후 시간 혹은 주말 시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네. 돈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셨나요? 어떤 거요? 그거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 월급보다 많은 돈을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벌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업을 시작을 하셨고, 네. 그럼 이제 그 2년 동안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그만두시고 딴 걸로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퇴사를 한 다음에 네. 제가 2년 후에 퇴사를 하셨네요. 네, 제가 30살 1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요. 31살 1월 됐을 때 1월 4일 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예. 1월 4일 날 돈을 세무서 와가지고 창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게 그 전세로 3천만 원짜리 그 반지하 불리형 원룸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집 주소로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업이 본업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부업은 그 당시에는 퇴근 후 시간이랑 주말 네. 시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24시간 중에 4시간 제외하고는 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소득의 어떤 구조는 되게 커지는 거죠. 제이컵 오르면서.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추측컨대 그거를 하시다가 이제 다른 부업으로도 이제 계속 진출을 하신 걸로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왜 네. 그렇게 했냐면 제가 한 가지를 예측을 못했던 게 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가 있는 영상을 제작해주는 일을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회사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조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파트 외에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분들이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퇴근에 연락이 안 왔어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오면 창업도움박 가릴 수가 없으니까 네. 사기업들한테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주말에 연락 오고 시달리는 거죠? 그렇죠. 주말에 연락 오고 저녁에 연락 오고 이제 내 생활은 또 없고 네. 그러니까 사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리스크를 감수한 건데 네. 사생활이 또 없어지니까 사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면서 네. 소득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서 네. 부업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게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부업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양한 부업들을 한번 시도해다가 제가 그때 찾은 게 이제 일단은 유튜브를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한 7년 전이나 6년 전쯤에 그렇군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정현용 채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채널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었었어요. 네. 콘텐츠 리뷰하는 채널로 예. 그걸로 시도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수입이 10만 원, 20만 원도 안 나왔죠. 네. 처음에는 몇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그래도 해야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외주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남의 영상 만들어주는 게. 근데 이제 자체 프로젝트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게 광고를 붙여가지고 수익이 난다라는 게 굉장히 신박한 개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엄청 신기했겠죠, 사실. 당장은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네. 영상이 쌓였을 때 나중에는 월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영상 외주일은 외주일대로 하면서 네.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계속 또 유튜브에도 영상 올렸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유튜브 수익이 월급만큼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쓰게 돼가지고 책 내니까 또 강의 의뢰가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소득 이들을 좀 파이프라인. 들어오고. 외주 일을 안 하고도 소득 파이프라인이 여러 군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내 시간은 줄이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구조들을 알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업들을 소개해주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주먹구시로 부딪히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렇죠.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럼 영상 위주로 먼저 하시다가 그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시고 책 쓰시고 강연하시게 되신 거네요, 그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부업들 중에서 네. 이제 구매 대행도 했었죠. 네, 구매 대행도 구매 대행, 해가지고 예. 뭐 매출을 3천만 원에다가 네. 순이익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네. 이게 구매 대행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내지 4시간 가까이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CS라고 해가지고 고객응대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중간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예. 이거 하면 이제 또 해줘야 되고. 예, 예,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접어야겠다. 접었더니 예. 접는 그 타이밍에 예. 다 정리하고 나니까 예. 중국에서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그 해외 직구라는 게 중국에서 보통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차이가 노리는 건데. 예, 중국에 예. 있는 직구를 대행해주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그죠.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그죠. 예. 중국 봉쇄령 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 딱 좋게 그만두셨네요. 타이밍 딱 좋게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실력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저는 리스크 없이 손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만두게 된 거죠. 그거는. 잘 됐네요. 네. 예. 요즘 그럼 어떻게 뭐 딴 거 시작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사이버대에서도 강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잡들을 모르고, 너는 이제 유튜브랑 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우리 보고 부업하려고 하냐라고 할까봐 저도 계속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책을 기존에 썼던 책도 있지만 책을 또 이제 낸 게 아까 그 소개해 주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인쇄 수익. 네. 어차피 근데 인쇄 수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 출판사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맞아요. 예. 대신에 이제 그분들이 더 고생을 하는 건 맞아요. 저자분들은 이제 수익이 뭐 커봤자 뭐 한 10% 미만인 정도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더 뚫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VOD 교육시장. VOD.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어도 VOD로 강의한 적 없었거든요. 왜냐면 VOD로 그거 해봤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부업을 강조하면서 정작 저는 이제 그 당연히 있는 시장인데 안 하는 게 또 이제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당하게 부업하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너는 이거 시장이 있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면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최근에 또 개발을 했죠. 파이프라인을.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는요 2부에 있어요. 2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18개 부업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온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착하게 살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책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18개의 길을 알았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취업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요즘 취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부업의 길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그럼 이제 부업이 아니네. 부업이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취업은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요? 왜냐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네. 비즈니스적인 예의와 네. 이메일 어떤 응대법이나 이런 네. 것들은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사수들한테 좀 배울 지점들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무리 혼자 일한다고 해도 네. 협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거래처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죠. 네. 이 비즈니스적인 예의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석에서도 이제 예의 없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싫잖아요. 뭔가 느낌이. 잘 만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일할 때도 정중한 예의와 겸손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좀 깨져야지 배울 수 있는 지점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살 거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정말 이제 투자만 정말 잘해가지고 트레이딩만 잘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몇 억 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관계적인 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 길로 가도 되는데 네. 그냥 뭐 취업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수준의 우리가 그 루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전 취업을 일단 하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네. 3년도 아닌 것 같고 최소 1년은 일을 해서 사계절을 겪어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어떻게 이제 거래하고 예의를 갖추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지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기업 취업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네. 퇴사할 거면 매우 공감합니다. 애초에 네. 10대 때부터 네. 나의 잡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애초에 10대부터 여러 가지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배우면 굳이 그 뒤에 학군지 뭐 하면서 피곤해하고 남과 비교하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닌가.